개발자 햇바고요. 이번에 쿠데 스튜디오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쿠데 서비스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다소 혼란을 겪으신 대표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광성 대표님 합류하시면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쿠데 방향성에서 이 쿠데 스튜디오가 또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의 이미지 에디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기능을 추가로 붙일 수 없는 과거의 그 오토 스튜디오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쿠데 스튜디오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대표님들 썸네일 수정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과거에도 이미지 하나씩 다루고 수정하고 하셨었잖아요. 제가 제일 만들고 싶었었던 게 이 보이는 7개의 이미지들을 한 번에 에디터에 다 올리고 거기서 수정을 다 끝낸 다음에 한 번에 저장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필요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쿠데 스튜디오가 필요해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데 스튜디오를 들어가서 한번 만져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던 방식과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거 같군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연결되는 거, 그동안에 사용하셨었던 경험이랑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그동안의 예전 버전에서는 아래에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이 아래에 메뉴 버튼으로 쫙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막 2개 정도 되는 버튼들이 바닥에 나열이 돼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은 또 잘 찾아서 사용하셨지만 또 안 쓰는 기능들이 항상 눈앞에 있고, 다음에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용 용도별로 아래에 이렇게 10개의 버튼과 2개의 추가 버튼, 이렇게 기능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물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을 좀 겪고 계신 걸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분명히 편해지실 거다라고 제가 자신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능들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설명하면 재미가 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재미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들어온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질문들의 내용에 맞춰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더불어서 지금 참여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 방향성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기본적인 기능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기본은 아무래도 이미지 사이즈 조정이죠. 여기 하단에 그 툴바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 그다음에 5개는 AI를 이용한 AI 도구, 다음에 있는 5개는 기본적인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는 기능, 뭐 그림이나 도형, 텍스트, 배경을 넣거나 모자이크를 넣거나 이런 추가하는 기능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개가 여기부터 제일 간단하고 쉬운 기능이라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미지 조정 기능에는 이미지를 좌우 반전, 상하 반전 혹은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 이 회전하는 기능은 지금 추가한 지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또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크롭 기능, 크롭 기능은 이렇게 이미지 비율 눌러가면서 원하시는 비율로 쉽게 빠르게 크롭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도 수치를 넣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은 뭐 밝기나 대비, 채도 이런 거 이렇게 움직여가 이미지에 적용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터 기능은 기본이니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본으로 객체를 넣는 기능들 보면 뭐 그리기 이런 거는 워낙 익숙하시죠? 이렇게 그림 그려 넣는 거 역시 크게 사용될 일은 없긴 하지만 기본이니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우리 컨트롤 혹은 다시 되돌아갈 때는 컨트롤 시프트 이런 단축키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기에서도 적용이 잘 되어가는 거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도형. 이 도형 잘 쓰이죠? 특히 뭐 여기는 좀 배경이 복잡합니다만 배경을 이미지를 가린다던가 똑같은 하얀 배경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여기서도 도형을 눌러서 기본이 사각형이고요. 드래그로 해서 도형을 추가하는 이 방식 워낙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꼭 말해야 하는 거는 있는데 이 도형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싶을 때 꼭지점을 잡고 움직이는데 이 비율이 다 바뀌죠. 이 비율을 고정하는 키가 있습니다. 바로 드래그를 하면서 Shift를 눌러주면 크기는 변해도
이 도형의 비율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Shift 객체를 다루는 데에 비율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동일합니다. 좀 이따가 그 이미지 객체 배경 제거하면은 이제 제품 이미지만 남잖아요.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도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항상 비율을 유지할 때는 Shift가 이 개념이 이 앱을 이용하는 전체 과정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시면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 뭐 색깔 이런 것도 기본이죠. 네, 색깔 누르면 당연히 바뀌는 것들 이런 거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에 텍스트는 누르면 바로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익숙하신 방식이죠. 있고요. 바뀐 건가요? 영어가 아니라. 네, 폰트도 편하게 바꾸시고, 그다음 스타일, 뭐 색상 그런 것들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컨트롤 Z, 그다음에 컨트롤 Shift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CV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네, 컨트롤 CV도 여기에 다 있는데, 이제 또 대표님들이 필요하신 기능이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 텍스트를 입력을 했거나 혹은 번역을 했는데 여러 줄의 텍스트들이 서로 정렬이 맞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나올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 왼쪽 정렬로 하고 싶다, 혹은 오른쪽 정렬로 하고 싶다, 가운데 정렬로 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보이는 객체간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한 줄로 세우고 싶은 객체들을, 텍스트 객체들을 선택해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운데로나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죠. 뭐 위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서 여기에 캔버스 기준 정렬도 있습니다. 이 캔버스는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 프레임이 캔버스예요. 이 캔버스 기준으로 가운데로 보내기, 좌우로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이제 정렬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배경 제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모자이크. 그려 넣으면 모자이크 생성됩니다. 모자이크 종류도 블러로 바꾸실 수도 있고, 모자이크의 형태를 원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모자이크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Shift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이고요. 다음에 대표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또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질 개선, 이건 말 그대로 화질 개선입니다. 만약에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좀 더 큰 사이즈의, 그래도 해상도는 좀 높게 고질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미 충분히 고해상도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살짝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이 소개 시간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율에 따라서 화질 개선을 하면 이 이미지가 훨씬 커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고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여기 이 눕기와 배경 제거 기능입니다. 먼저 배경 제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눕기가 먼저 낫겠네요. 자, 배경 제거 눕기 메뉴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지정해서 영역 안에 있는 이 객체, 여기서는 열쇠고리 제품이겠죠. 네, 이 제품을 눕기를 띄어낸 객체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복사 모드와 분리 모드가 있어요. 이 복사 모드는 이 눕기를 따면 이렇게 따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승인했을 때 이렇게 복사된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고,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상태로 복사해내는 게 아니라 얘만 떼어서 배경은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분리 기능으로 바꿔서 눕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눕기는 잘 따졌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뒤에 배경이 뭔가 새로운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손 모양인 건데, 손 모양인 거를 유지를 최대한 해주면서 눕기를 따고 싶다면 올가미 기능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올가미 기능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다시 해볼까요? 영역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그려 좀 열쇠고리가 핏하게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를 하면 아까는 굉장히 넓은 사각형 영역을 다 생성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해괴한 영상이 나왔는데 조금 낫죠. 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배경을 AI가 생성하게, 그래서 뭔가 오브젝트를 제거를 해도 좀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게. 지금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태였는데 좀 배경이 단조로운 환경에서는 훨씬 잘 대표님들이 진행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눕기,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된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여기 히스토리인데 편집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기능, 예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어서 한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막간에 이제 또 다른 얘기 해봤고요. 다음에는 배경 제거. 배경 제거를 하면
사실 아까 눕기가 잘 따졌던 것처럼 배경 제거 이렇게 되고, 이 배경 제거를 했을 때는 배경이 다 사라지고 이 객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투명한 이미지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제거를 하시고 나서는 꼭 배경을 추가해서 저장을 하시거나 여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이즈를 좀 줄일 건데, 역시 비율대로 줄어드는 건 제가 를 눌러서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그림자를 넣겠다. 그림자를 추가를 해볼까요? 좀 더 그럴듯해 보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하는 중에 말씀이 채팅에 올라와서 한번 볼게요. 보통 흰 배경을 많이 쓸 텐데 흰 배경이 디폴트였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선택을 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게 예를 들어 기록이 너무 넘어가 버렸네. 다시 예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 이미지에다가 그 자동차를 라고 했을 때 배경을 제거하고, 또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값이 흰 배경이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방식이 편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진행을 하다가 원래 제가 투명 배경을 기본으로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요거를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배경 제거 혹은 눕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눕기를 따거나 배경 제거를 할 때 사실 의도는 이 검은색 자동차만 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사각형을 그렸는데 좀 넓게 그려가지고 눕기를 땄을 때 얘네들이 포함이 된다거나, 빨간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는 거 귀찮아서 배경 제거를 눌러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빨간색 자동차도 포함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객체를 지울 수 있는 기능, 배경 제거를 하고 나서 이 리뷰 화면으로 이어질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지우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데 지워진 영역이 있으면 우클릭으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너무 작죠? 슬라이드 올려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여기 단축키 있습니다. 컨트롤 휠을 돌려서 여기까지 가지 않으시고 바로 단축키로 조정도 가능하세요. 이 기능도 잘 사용하셔서 원하는 형태로 눕기나 배경 제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죠. 배경 추가. 자, 그래서 간략하게 배경 제거 및 눕기 설명을 마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번역이나 텍스트 제거, 매직 지우개 등 이런 기능들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배경 제거를 하면 제거된 이 캔버스에서는 AI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배경을 제거를 하는 식으로 작업을 잘 안 하시겠지만 혹여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편집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그 배경 제거 쪽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배경 제거에 이어서 배경 추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배경 추가는 역시 여기서도 배경을 추가하면서 비율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이 바뀌면서 이제 오브젝트 사이즈도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대표님이 좀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로 해서 배경 추가하면 값이 달라졌구나. 네. 배경 추가하면 원래 이미지 사이즈 비율 그대로 가고요. 이미지 다른 걸로 업로드해서 이미지가 있는 배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업로드 기능, 이미지로 넣어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텍스트로 가야 되니까 캔버스를 좀 넣어볼까요?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설명드릴 게 있죠. 누르면 번역이 진행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다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배경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릴 거, 이전 기능에서도 되었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만든 기능입니다. 되었는데 뒤로 가기, 언두, 실행 취소를 누르면 원래 있었던 기존 원래 언어가 텍스트화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요. 한 번 더 돌아가면 이제 실제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상태 보고 직접 변경하거나 혹은 이 원문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서 번역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텍스트가 여러 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긴 한데 이거 좋겠네요. 텍스트가 여러 번역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원하는 영역만 선택 영역 번역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배경 모드는 이미지가 삭제가 되었을 때, 이미지에서 글자가 삭제됐을 때 그 자리를 채울 방법이 제가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지, 얼마나 배경이 단순하냐 혹은 얼마나 복잡하냐 결정을 하게 해놨습니다. 자동 감지로 충분히 잘 되는데 대표님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뒤 배경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흐리고 다 뿌연 느낌의 배경이라서 저는 단순한 배경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 번역을 텍스트를 변형하고 나서의 뒷배경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블러 형태로 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은 이 부분도 배경 글자가 있었던 자리일 텐데 어느 정도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다음에 복잡한 배경 했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한 이미지를 만약에 단순한 배경으로 배경 적합한 그 제거 기술로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아쉽죠.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복잡한 배경에 더 적합한 기술로 번역을 진행을 하면 보이는 등 같은 것도 잘 그려놓고 이쪽에 있는 디테일도 달아져 있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직접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귀찮다. 자동 감지 기능 넣으시면 또 꽤 적절하게 잘 감지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브러쉬 기능. 브러쉬 기능에도 설명을 드릴 게 있죠. 브러쉬 기능 간단하게 예상하셨었던 대로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색칠해서 그 영역만 마스크 형태로 전달이 돼서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컨트롤 누르고 휠 돌리면은 브러쉬 크기 조정되는 거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내가 원치 않게 너무 색칠한 것 같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영역을요. 여기에 컨트롤을 눌러서 그리면은 마스크가 수정이 된다. 컨트롤 빼면 다시 그릴 수 있다. 특징. 다음에 선택 영역 번역. 이런 방식으로 검정색이 튀어나왔네요. 그래도 잘 해주네. 잘했네요. 그렇게 브러쉬고 색칠, 마음에 안 들어, 수정, 컨트롤 눌렀습니다. 이런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제거는 사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 번역에서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 동일하게 브러쉬 제거 이런 거 다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설명드릴 게 있네요. 뭐냐면 그 텍스트 제거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겠다. 잠시만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제거를 한 상황이죠. 전체 텍스트를 제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뭐 아스날이라던가 거널스라던가 이런 글자들은 사실 삭제가 안 됐으면 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삭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얘를 또 복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복구를 할 때 이때 제공되는 기능이 여기에 써놨습니다. Shift로 원본 미리 보기.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요 세 개의 기능들, 이게 다 브러쉬 사용되는 기능들이거든요. 세 개가. 여기 화면 어디서든 Shift를 누르면 제거되기 전에 어떤 글자들이 어떠한 형상이 있었는지를 Shift를 눌러서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 제거인데 그리면은 제거잖아요. 그렇죠? 그려놓은 마스크는 제거인데 우클릭이 있습니다. 우클릭은 복원입니다. 복원. 그래서 우클릭으로 지금 Shift 눌러서 미리 보기 하고 있고요. 우클릭으로 이렇게 복원. 사각형 도구를 써볼까요? 자, 여기 복원하고 제가 실수로 왼쪽 클릭했어요. 그렇죠? 우클릭으로 얘 복원하고 간단하게 한 화면에서 복원도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hift 눌러서 미리 보기, 우클릭으로 복원.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알려드리는 거에서 좀 독특한 키. 근데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Shift를 눌렀을 때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라는 건 좀 특이한 단축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익숙해지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매직 지우개. 요것도 비슷하죠? 그려놓고 지워지게 기다리고 지워지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잘못 지웠어. Shift 복원 우클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선택 도구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었을 텐데. 설명을 드렸군요. 객체들을 가지고서 뭔가 정렬을 할 때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음에 그림자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객체들을 동시에 가지고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능들 다 설명드렸으니까 맨 처음에 스튜디오로 변경을 하고자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한 상품에 다 동일한 썸네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밀어넣고서 하나씩 수정할 거 다 끝내고 한 번에 저장하면은 편집이 끝나게끔. 그리고 여기 썸네일인 우리 상세 이미지도 있잖아요. 디테일 화면의 이미지들도 이렇게 다 몰아서 한 자리에서 다 정리하고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캔버스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일괄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이미지들, 여러 개의 캔버스들을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괄로 텍스트를 제거하거나 일괄로 모든 이미지들의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그리고 배경을 다 제거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기능들 현재 지금 4개를 추가를 해놨고요. 또 대표님들이 요구해주시는 기능들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빠르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주시고요. 이거 선택할 때도 여기에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도 되는데 Shift를 눌러서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이것도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었죠.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거 2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캔버스 추가는 아까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새로운 캔버스를 추가를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객체 추가는 요 보고 있는 캔버스 안에 덧입힐 이렇게 추가할 이미지 객체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까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리스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요거를 또 좀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저번에 그 소개 시간에 Shift라 그랬었지 아니면 컨트롤이라 그랬었지 이제 헷갈리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장을 하면 이게 또 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썸네일에서 개별로 작업하실 때 이미지 하나에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이미지 하나를 편집하겠다 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캔버스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캔버스를 왜 추가를 하게 뒀느냐? 내가 편집하고 싶은 이 이미지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덧입히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캔버스를 많이 추가를 해놨더라도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서 처음 열었었던 이 쿠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1번 자리에 있는 제일 최상위에 있는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제거 넘어갔구나. 이런 번역을 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서 하면 이제 있는 것만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2개 정도의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녹화본 올라갈 겁니다. 녹화본 올라갈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상세 페이지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상세 페이지 거를 썸네일로 가져올 수 있나요?는 현재 지원하는 기능은 아닌데 조금 번거롭지만 로컬로 저장하신 다음에 썸네일로 와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를 한 다음에 썸네일로 가져온다. 그 기능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저희 이광성 대표님하고 우리 쿠데를 한굴 탈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지만 대표님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듯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편하게 사용하게끔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이 모든 이미지들을 좀 일괄로 한 화면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카오송이 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또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직접 찍은 사진을 썸네일로 업로드하면 90도로 회전이 되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본 자체가 돌아가 있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돌리는 방법이 있죠. 여기 이미지 조정 들어오시면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하신 거 맞으시죠? 네, 요걸로 돌려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혹시 돌아져서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면 원상 복귀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사진을 한 번에 돌릴 수 없는가? 그거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재밌긴 한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맞죠? 이렇게 90도로 돌아간 게 한 3장 있으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뭐 이미지 조정 눌러가지고 화면이 조그만한 게 떠서 이제 돌리거나 혹은 크롭이나 이런 거를 일괄로 한다. 요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겠죠? 그쵸. 네, 저도 그 정도 기능은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미지 전체 선택, 반전 회전 등 썸네일 부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에 대한 건가요? 썸네일인 부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썸네일 창? 여기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여기에 뭐 이렇게 버튼으로요. 좌로 돌리기, 우로 돌리기. 요거 일단은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넣고 싶어 하는 게 여기다 버튼 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썸네일 전체 이미지 편집하는 버튼. 얘를 누르면은 이미지 편집으로 들어와서 여기 쫙 나오잖아요. 좌우 반전 쓰시는데 한 개씩 전부 좌우 반전해야 그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기능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 조정
일괄 조정, 그쵸. 이미지 일괄 조정 기능을 제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으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게 나와서 이제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일괄로 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썸네일 창에 넣는다 그러면 사실 현대에 비해서는 괜찮긴 합니다만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에 제가 버튼 하나 추가하는 것도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가 막 다 번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편집 자체는 가급적이면 안에서 다 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꽤 편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다음님? 자, 다음은 곰비님. 배경 제거한 후에 화이트로 바꾸시는 편 버전으로는요. 현재 여기서 배경 제거를 한 다음에 배경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배경 추가를 하면 흰 배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의견을 주신 게 기본 값을 흰 배경으로 하고 투명을 선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이 가서요. 그 방향으로 좀 고쳐볼까 하고 현 시점에는 생각 중입니다. AI 화면 변경하는 거요? 아, 그 패턴 들어가는 그 배경 화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AI 배경 화면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생성해주는 배경 화면. 네, 아마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배경에다가 그 기능을 좀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했던 기능이 제가 문 중에 그게 이제 섞여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있었던 썸네일 배경 변경하는 거 그 기능이 고장이 나면서 지금 버튼도 같이 사라진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쿠데 스튜디오 안에다가 그 기능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를 제가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만 불 참아주시면 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건 좀 시간이 살짝 걸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빠르게 제가 그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일단 빠르게라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깔끔한 이미지 배경들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리스트업해서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그럴듯한 배경들 선택해서 좀 반영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채널톡 통해서 말씀 전달 부탁드리고 또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